뭐 그 키우던 강아지 관련해서 뭐 좀 나이도 먹고 뭐 병이 위중하다 해서 가족들이 되게 슬퍼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뭐 좀 넓은 범주에서 바라보자면 누구라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대상, 뭐 쉽지는 어떤 뭐 사랑하는 분야일 수도 있겠죠. 자기 인생길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뭐가 됐든 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들, 슬픔들,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그 비유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일명 그 애도의 심리학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애도의 슬픔, 이별, 그로 인한 고통, 좌절, 무기력, 공허함,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조금 되면 거의 뭐 PTSD,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가까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도 전 처음으로 알게 되는데 청강님 때문에 뭐 강아지로 인해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잃는 분들을 뭐 따로 펫로스 증후군, 예, 강아지 펫을 잃어버렸다 해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라는 뭐 이런 용어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 심리학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로 다니는 애도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다룰까? 뭐 지금도 가장 이제 그 네이트판 이런 데 가면 사랑하던 연인하고 헤어져서 그로 인해서 계속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대한 조언을 뭐 구하신 분들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그러면 정통의 주류적인 개념에서 또는 뭐 제가 가리키는 뭐 자기개발 학문이자 심리 학문인 상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근데 사실은 좀 우리는 출발을 이렇게 제가 얼굴 표정도 보면 이렇게 출발부터 네 슬픔은 뭐 이렇게 얘기해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축 처져서 안 하잖아요. 왜 네. 그러냐면 출발부터 우리는 관점이 조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당신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당신 이 사랑하던 강아지 잃어서 되게 슬프고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서 슬프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 죽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뭐 최근에 뭐 대형 참사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꽤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고통에 공감하는 부분하고 그분들 우리도 인간의 휴머니즘을 갖고 있고 그분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보통의 사람이자 또 그분들의 고통을 그 치유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따뜻한 마음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해결은 약간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 잠겨 있는 분들한테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할 때, 에?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던지는 첫 번째 약간 좀 황당하지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그게 당신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당신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연인이 당신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는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어떠신가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사라지거나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혹시 당신의 일부나 전부가 잃어버리거나 사라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기 외부에 강아지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외부에 나는 아닌 어떤 강아지가 사라졌으면 우리는 뭐 그게 없으면 저걸로 채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핸드폰 없어지면 다른 핸드폰 사면 되는 거고, 핸드폰을 너무 사랑해. 근데 이어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거 아닌데 왜 강아지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기타 사랑하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뭐가 없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까? 이걸 보통 애도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기 외부의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느낄 땐 나의 일부나 전부가 사라지는 것으로 느끼는 거다. 즉, 그 사람이 내재화된 거죠, 내 안에. 내재화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팔이 있는데 팔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건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 같은 신체의 일부의 장애를 겪은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젖달이나 사고를 통해서 겪는 불편함, 고통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기 인생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웃기잖아요.
그게 내재화돼서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것도 당연하게 이제 이해가 됐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팔이 하나 없어서요. 처음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지가 자주육신이 불편한 부분들도 뭐, 예? 그 불편한 대로, 예? 불편한 불편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근데 그런 거 치고 원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장애를 입은 신체가 없어진 불편한 대로 살 수 있게 돼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데, 일부의 마음들, 사랑하는 강아지, 연인, 가족,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 일부의 사람들은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의 키워드 자체는 청강님이 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죄의식, 상묘학적 개념으로 옥세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고통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고통이 만약에 안 없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애도의 심리학에선 정확하게 뭐라고 딱 명쾌하게 얘기하냐면, 고통이 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고통을 안 사라지게 붙들고 있는 거죠. 원래 그 고통은 놓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약이라고 하듯이. 근데 시간이 약이라는 게 당신한테 안 통하는 뜻은, 당신이 계속 고통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고통을 붙들고 있는 거다. 그 이유가 뭐다? 죄의식 때문에. 근데 그 죄의식이라는 키워드는 청강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데, 그 죄의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는 해석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의 연인을 떠나보냈어요.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왜 상처가 아물고 굳은 살이 배게 되고 새살이 올라오듯이 어느 정도 이제 추억 속으로 고통은 넘어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거나 혼자의 삶에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고통스럽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이 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받기 희망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죄의식이다. 그때 보통들은 그 죄의식을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고통을 야기시킨 사건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가 나든 사건이 있으면 뭐 금전적이든 형사적이든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별이라는 슬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어떤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난 거지. 그 범인은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늘 던져지는 상담 때의 질문이자 테크닉이 뭐라고 예전에 강의 시간 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당신이 그 이별과 관련해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느끼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됐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보면 이 고통을 겪는 분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정도 고통받았다고 제가 충분히 이걸로 다 책임졌고 이쯤이면 용서해 줄 만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게 즉 자학인 거죠. 자학. 스스로가 조금 더 고통스러워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를 그 인지행동 치료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보통 RE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런 거 나올 때 그게 단순히 이성적인 감성적인 사고를 이성적으로 옮겨놓는다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의 오해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교정하는 부분이 효과가 물론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서 서양의 일반 심리학과 상명에 가리키는 해법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인지 교정에 해당돼요. 비합리적인 사고의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죄의식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감정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별의 원인 제공자가 나예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강아지를 떠나보낸 그 원인 제공자가 가장 큰 잘못을 한 범인이 난데, 그게 나라는 인식이 죄의식의 근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의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허락되지가 않잖아요. 난 좀 더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상명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저를 찾아와서 원하시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연인을 잃어버리고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가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아픔과 슬프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데?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을 것 같아서 제가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길 바라세요?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안 슬프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슬프고 안 고통스럽길 바라서 절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세요? 물어보면 갸우뚱하죠.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은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길 바란다. 당신은 쉽게 얘기해서 단편적으로 키워드적으로 얘기하면 난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복하게 해드려요? 가족 죽었다며.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었던 그 남자 여자 당신 실수 때문에 잃어버렸다며. 근데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해드려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원하는 건 아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근본적인 개념에서 고통을 행복으로 치환하는 치료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애도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다만 애도라는 게 이미 죽거나 잃어버린 사람을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개념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잘못 호도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실주일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처벌받고 앞으로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당신이 실수했고 잘못했고 이 이별이나 아픔의 원인 제공자인 범인이라서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없이, 강아지 없이, 가족 없이 앞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어떠신가요? 가족이 없어요. 천안함이든 세월호든 가족이 떠나보냈어요. 그 방 열어보면 어때요? 아직도 그 학생들 방 그대로 있습니다. 소지품 그대로. 근데 그럼 자꾸 떠나보나 못해. 기억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소지품 보면 어때요?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또 고통이 쉽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치우세요. 그러라고요. 강아지 물품들, 연인과의 소중한 사진들, 앨범들 다 불태워버리라고요. 안 봐야 기억이 안 떠오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범인이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벌받아야 돼서 당신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나인 것처럼 느꼈던, 나의 일부나 마찬가지였던 그 소중한 존재들을 떠나보는 채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걸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게 뭔데요? 그럼 충분히 고통스럽잖아요. 당신이 고통스럽게 희망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지금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 떠내버려 고통스러워요. 당신이 바란 대로 됐어요. 근데 뭐가 불만이죠? 근데 어쨌든 뭐가 불만이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행복하게 해줘? 웃기게 해줘. 내가 막 따따따따 뭐 재밌게 해드려요? 어떠세요? 당신은 슬픔에 젖어있는 제가 이런 거 하니까 열받죠? 당신이 맨날 이렇게 생각한다. 클럽 갖고 막, 오빠가 죽었어. 난 놀아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었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강아지면서 막 울고불고 하고 막 병원까지 쫓아오고 그랬는데, 강아지 죽은 지 3일 됐는데 막 슬퍼하는데 친구가 위로한다고 맛있는 음식 줬어. 들어오는 순간
대박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오고. 어때 그런 자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행복하게 바라지 않아. 그럼 행복하게 당신 만들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행복한 걸 바라지 않으니까. 그럼 고통스럽게 바라지도 않는데 행복도 아니야, 고통도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뭘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시는데요? 바로 그 이해의 부족과 착각에서 당신의 그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그걸 원하면 제가 원한 대로 해드릴 텐데, 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만들면 행복해질 거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면 제가 채찍으로 쫙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해드릴 테니까 다 될 텐데, 행복하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짜장면도 아니야 짬뽕도 아니고 뭘 원하는 건데 볶음밥이야 뭐야. 볶음밥이래. 얘가 잡채밥 있는 볶음밥이도 뭐 얘기해줘야 의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죠. 모르겠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한 일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상묘하게 마지막 부분으로 딱 알려드리는 명쾌한 마지막의 케어가 뭐냐면, 당신은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당신은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름다움. 아, 당신의 강아지가 집에 없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 없습니다. 당신이 늘 함께했던 연인과 부인과 남편과 자식이 집에 없어요. 고통스럽죠.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보는 이 자리, 나의 텅 빈 인생, 이곳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와 내가 함께했던 세월과 그들이 잃어버리면서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 테라피. 형제를 잃어버렸어. 가족을 잃어버렸어. 연인을 잃어버렸어. 강아지 잊어버렸어. 아, 고통스러워. 이 씨발. 아, 진짜 이 씨발. 아, 너무 고통. 이게 그들을 잃어버린 우리가 원하는 대가라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빈자리가 아름다워야지. 저기 죽어서 땅에 묻힌 그 사람의 빈자리, 그 사람이 메고 다니던 가방, 그 사람이 쓰던 책상, 거기가 끔찍한 고통의 증거여야만 한다? 아니지. 한때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가졌기에 그게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허전함을 느낀다는 아름다움의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아름답게 살고 계세요? 그들로 인해서 얻은 고통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건 좋은데, 그 고통이 그 사람들과 좀 더 사랑했고 함께 했던 게 행복했고 의미 있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아름다운 고통이시냐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함께 했었고 그들을 잃어버렸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이 고통스럽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지금부터 그 고통을 꾸며 가셔야 되겠죠. 그게 뭐다? 의미 테라피. 애도의 심리학. 우리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례식장 꾸미고 관을 꾸미고 땅에 묻고. 길거리에 죽었는데 그냥 저기 시체를 그냥 앞마당에 뿌리지 왜? 보면서 아파하고.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고통스럽게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사람 없이 행복하게만 살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럼 고통이 진짜 의미라면, 고통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부인이고 뭐 연인이고 강아지고, 그 시체를 바로 앞마당에 그냥 뿌려버리면, 쓰레기처럼 뿌려버리면 맨날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왜 그렇게 살지? 뭐하러 땅에 묻고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를 하고, 기일 되면 모여서 고인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추억담을 얘기하고 눈물 짓고 얘기하고, 그런 거 뭐하러 하죠? 그런 전통의 재래의식들, 미풍양속들 왜 생겼다고? 고인을 떠나보낸 지금의 빈자리가 아름답게 여겨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보니까 안 아름다워. 왜냐? 당신 얘기 들으면서 감동을 못 받았어.
내가 당신만 얘기 들으면서 뭐 누구를 잃어버렸다 이래서 슬프다 얘기 들었는데 그냥 모든 얘기가 다 그냥 끔찍했어.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당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라든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모습이라든가 그 아픔을 인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고 인생을 또 조금 더 좀 발전적으로 살아가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남은 생을 그 사람들께 의미 있게 쓰기 위한 이런 부분들 하나도 들은 게 없어. 씨바 존나 힘드네. 그거 결론이 씨바 존나 힘드네. 그게 아름다우세요? 나 전혀 아름답지 않던데. 다음번 얘기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얘기 들려주세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저도 집에 돌아가서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내 인생들 조금 더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실제 모습들 긁고 다음 상담 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 상명학의 방식. 그게 바로 애도의 심리학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집안에서 강아지 떠나보내니까 말까 지금 뭐 너무 아파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많으시 때문에 네. 내가 그래서 그런 상상 때니까 내가 항상 몸이 안 좋으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내가 몸이 되게 안 좋을 때 무슨 악몽을 꾸냐면 이렇게 막 내가 막 거의 죽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병원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교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막 넘어가면서 너희들한테 남기는 막 마지막 말을 했고 마지막을 내가 막 아름답게 막 대미를 장식하라는데 여자 학인들 날라고 안돼 교수님 생나지고 막 흔들고 막 이러면 내가 아이씨 내보내 아이 내보내 왜 그러세요? 저 교수님 너무 슬퍼서요. 그리고 너무 추하잖아. 이게 뭐냐? 야 나도 좀 갈 때 멋있게 좀 가자. 야 이거 뭐냐? 나도 좀 마지막 날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 막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막 흔들어대고 막 울고 막 얼마나 추해요. 강아지가 그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겠어? 아니 나 좀 함께 행복하게 살아서 마지막을 나한테 좀 아름답게 보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네 생각들만 하니? 나 근데 짜증날 것 같아. 왜 니네 생각들만 니네만 슬퍼? 야 가는 건 난데 야 나 좀 아름답게 보내주면 안 되냐? 내가 오히려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어느 분이 이 방송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인이라든가 사랑한 사람 떠내보내서 지금 되게 슬퍼하고 그 슬퍼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한테 뭔가 의미 있는 고통을 건네주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스스로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따져보세요. 왜 그 사람 생각은 안 해? 그 사람이 볼 때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이 아름다워? 너는 아름답니? 너는 아름답냐고. 나 전혀 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고통은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 내가 냅다 눈탱이쓰네. 고통이 새끼야 고통이지 뭘 아름다워 이 새끼. 뭐가 고통이야 뭔가 이렇게 멋있는 게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통은 그냥 아 씨발 존나 힘들어. 이게 끝이다. 맨날 누구니까 오빠가 너무 생각나 존나 힘들어. 너무 슬퍼해 존나 힘들어. 그게 뭐가 아름답냐 이거죠. 자신의 인생, 나머지 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 사람이 없음으로 생긴 빈자리, 그런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켜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다? 고통을 행복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우리 조금 더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되 그땐 좀 더 감동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얘기해 봅시다. 저도 감동받고 그쪽도 감동받고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도 다시 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설령 실패하게 되더라도 아름답게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린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